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리 배치가 싹 바뀌었어요. 하루 쉬고 오니까 좋아졌습니다. 또 우리 멤버가 한 분 더 오셨는데 유빈 씨,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던네이블 디자이너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때문에 일부에 참석을 못했습니까? 네? 저 그 업체 미팅이 조금 네. 늦게 끝나가지고 네, 조금 늦어가지고 2부부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미팅은 잘 끝났고요. 네, 잘 끝났어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좀 우리 유빈 씨가 기특한 게 1부 쉴 때 제가 잠깐 밖에 있었잖아요. 저기 멀리서 누가 쿵쿵쿵쿵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웬 남자가 뛰어오나 싶어서 봤더니 유빈 씨더라고요. 기특합니다. 이렇게 참석하려는 의지. 그렇게 무겁진 않을 텐데 제가. 근데 무겁게 느껴지더라고. 아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저희 2부는요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 우리 유빈 씨 오셨으니까 사실 어제 1부 때 저희 그 청취자분께서 남겨주셨던 댓글 중에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달팽이님이요. 봄이 온 지도 꽤 되었는데 놀러도 못 가고 많이 답답해서 큰맘 먹고 염색을 했대요. 근데 이제 성이 안 차서 다시 파스텔 컬러로 염색을 했는데 혹시 헤어 컬러와 옷을 예쁘게 매치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1부 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파스텔 컬러가 어떤 컬러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컬러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뭐 파스텔 컬러면 이 헤어가 그라데이션이 좀 있는 이렇게 좀 이쁠 것 같아요. 어쩐지 그냥 분홍색일 것 같은. 예, 분홍색일 수도 있고 뭐 파란색일 수도 있고 어떤 좀 매치가 좀 어울리겠습니까? 제가 이게 머리가 길고 짧은 거에 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장은 네. 대충 그 유출을 해보면 한 어깨 정도입니다. 어깨 정도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단발 아니면 긴 발로. 근데 왜 물어봤어? 두 개니까 네. 두 가지니까 네. 이제 열로 그런가요? 저는 그냥 준비한 답변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예. 그 단발이면은 그 이태원 클래스 이번에 했잖아요. 그거 김다미. 이제 아니다. 그분 스타일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탈색을 한 다음에 입힌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노란색으로 돌아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 이제 이태원 클래스의 주인공 여자분 참고하셔가지고 매치해 주시면은 약간 좀 시크하고 좀 그런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을 것 같고, 머리가 길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좀 여성스럽고 좀 약간 여리여리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고로 네. 이분이 굉장히 말랐어요. 아 진짜요? 마르고 좀 작고 귀여운 스타일. 예. 그러면 약간 청순한 느낌으로 이제 원피스 이제 뭐 화이트 톤이나 그런 거를 같이 좀 마르셨다고 했으니까 그런 박시한 스타일로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봄처녀 느낌이 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제 말이 달팽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죠. 다 알아요. 예, 정답 아닌 거. 저는 참 좋아해요. 우리 달팽이님 참고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준비한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 이번 주 게스트는 1부 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긴 했었는데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네. 특히 자영업자들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중소기업들도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자들도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임금 삭감은 물론이고 무급휴직, 월급 반납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서 현직 노무사를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원래 이 소개는 힘차게 좀 해야 되는데 쭉쭉 쳐지고 뭐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먹듯이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짝퉁 인터뷰 모신 손님은요. KH 노무 컨설팅 대표 노무사 김우성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성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뭐 B급 인생이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저도 너무 근데 처지지 않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예, 저는 그 김우성 노무사라고 하고요. 그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노무사라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관련된 그 일을 하고 회사의 입장 혹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대변을 하는 그런 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좀 주로 강의나 뭐 자문 그리고 컨설팅 쪽을 주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되게 멋집니다. 아, 예, 화면을 보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은 되게 이 훈남 노무사 분을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러면 또 궁금해서 봐요. 아, 예. 네. 낚시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KH 노무 컨설팅 대표 노무사예요. 네네. 그럼 대표 노무사는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도 계신가요? 예, 한 명입니다. 아, 한 명이고 나이가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벌써 대표라는 게 좀 부럽네요. 제가 좀 동안이라서. 네. 네.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올해 39입니다. 오. 그러세요? 네네. 예, 개띠. 동갑이구만. 네, 저랑 동갑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사업장은 그 판교에 있어요. 판교? 예. 판교 테크노밸리 쪽에 있는데 사실 근데 사무실마다 거의 돌아다녀가지고 외근이 좀 많죠. 예, 맞습니다. 근데 주 무대는 판교? 서울이 더 많긴 해요. 아, 그래요? 네네. 판교에도 그 굉장히 그 회사가 많아가지고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거리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근데 꼭 이게 입지의 문제보다도 네. 그냥 어떻게 또 소개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요.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사실 네. 저희 그 시즌 2에 우리 에릭노 형이 그렇죠. 예. 노무사 이 코너 지기를 그렇죠. 맡으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노무에 먹죠. 대한 이 지식이 사실 저희가 밑바닥이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수준 있는 이런 멘트들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아, 예. 예, 요즘에 그 잠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근로관계에 있어서 뭐 고용주 그리고 뭐 알바 뭐 직원 할 거 없이 굉장히 그 이슈들이 많은데 실제 업무에서도 코로나 이슈가 좀 반영이 됩니까? 실제로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주세요. 문의가? 예, 문의.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일이 창출되는 건 아니고 우리 회사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떡하냐라는 건데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는 여러 분야에 다 마찬가지실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무급 휴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을 잠깐 닫아야 된다든가 이때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너무 힘든데 우리 근로자를 좀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그런 쪽의 이슈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차츰차츰 궁금한 점들 좀 알아볼 텐데 사실 그 평소와는 달리 저희 그 짝퉁 인터뷰에 모시는 게스트분들 대상으로 이 인터뷰 질의서라고 하죠. 이 질문지를 뽑아놓지를 않아요. 사실 즉각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고 답변 듣고 재밌다 그러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네. 오늘은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 청취자분들 그리고 주변에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궁금한 점들 좀 질문을 모아봤는데 첫 번째 질문이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현재 노무 환경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부탁드리는 건데 이게 뭐 준비가 혹시 됐습니까? 브리핑이요. 예. 네. 간단하게 좀 뭐 준비되셨으면 듣고 갈게요. 예.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그냥 한 단어로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졌다. 예, 너무 어려워졌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무 환경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 회사 입장은 사실 상반될 수밖에 없는데 예. 각각 둘 다 어려워요. 사용자도 일단은 월급을 줘야 되는데 임금은 줘야 되는데 매출이 안 나니까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테고 네.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단은 문을 닫아야 되고 아니면은 무급 휴직을 가야 되고 내가 쓰기 싫은 내가 원할 때 쓰고 싶은 휴가를 지금 써야 되고 네. 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코로나가 발발할 시점에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대구 지역을 방문한 저희 회사, 대구 지역을 방문한 저희 그 직원이 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사장의 방침으로 2주간 격리를 해라.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이제 2주간 격리가 막 그 시행되기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회사 나오지 마라. 근데 본인 휴가를 까는 거였어요. 본인 휴가를 까는 거였어요. 네. 지금 나는 근데 그 되게 옆에서 많아요. 볼 때 이게 과연 그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걸렸을 때는 얘기가 조금 더 심각해지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대구 지금 뭐 이탈리아, 스페인도 뭐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 안심할 사실 수 많은데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랑 왔는데 사장님이 혹은 회사에서 쉬어라라고 하면 이때는 사실 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임금의 70%를 주면서 일을 쉬게 해야 돼요. 그 무급휴직을 하는 거는 불법이라는 얘기네요. 불법이라기보다도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휴업수당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임금의 70%인데 휴업수당. 예, 결국에는 왜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나라에서 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쉬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사장님께서 2주 동안 쉬어라라고 네. 한 거거든요.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사장님의 결정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장 재량으로.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의 기책사유로 회사의 결정에 의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쉬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해라라는 게 근로기준법 내에 있습니다. 회사의 결정은 근데 그렇다. 예.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급여는 한 달치 다 주는데 예. 본인의 연차에서 써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는 그렇죠. 다 급여는 나와요. 네, 급여는 100% 지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연차에서 너의 휴가에서 써라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예. 그 70% 부분은 또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70%를 자기 휴가는 까지 않고 쉬면서 70%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회사에서 그러죠. 이런 형태니까 우리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직원들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2주간 격리 대신 네 연차 써라고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이게. 근데 원칙적으로 연차는 내 휴가예요. 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는 게 휴가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시기 지정권이라고 하는데 그 연차 휴가의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한테 있습니다. 근로자인데. 네, 근로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써라 한다고 해서 나 안 쓸 건데라고 하는 걸 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어요. 물론 법에선 그렇죠. 네. 법에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거는 반항을 못하는 네, 거지. 너무도 말을 못하죠. 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휴가를 써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는 인정을 받기는 좀 어려워요. 네네네. 또 지금이니까 회사 재직 중이니까 여기서 얘기를 못하지만 나중에 퇴사 후에 사실 문제 제기하는 경우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퇴사 후에는 5년? 네. 5년까지 유효한가요? 3년입니다. 3년? 예. 3년 안에 이의 제기를 하면 네. 그 3년이 그러니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거든요. 예. 소멸시효. 3년 동안 그 3년 그러니까 제가 퇴직금 받을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저는 아무리 3년 지나고 나서 그 사용주한테 가서 나 퇴직금 달라라고 해도 그런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비슷하게 보셔도 되세요. 네네.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러니까 그 회사의 결정에 의한 것들은 70%까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경우 네. 이 경우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4월 1일인가요? 어제부터 예. 무조건 해외에서 들어오신 그렇죠, 분은 그렇죠. 의무적으로 2주간 2주간 격리. 격리하라고 이렇게 좀 정부 지침이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회사의 재량은 없어요. 그렇겠죠. 회사 역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2주간 쉬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땐 회사가 무급입니다. 또 놔두세요. 예, 이때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무급이에요. 네. 이때는. 네네. 회사에서 코로나를 위한 방역 조치 일환으로 무급
휴직을 권한다면 어떻게 이거 아까 그 이걸 했던 아닌가요? 거고.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네. 구현해서 네. 말씀드리면 정말 뭐 그 방역 조치를 위한 거든 어떤 거든 결국에는 무급휴직은 어떤 정부의 강제성이 있는 정책이 아니라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급휴직을 하는 거는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네네. 근데 사실 원칙은 말씀드리지만 원칙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아니, 있으니까. 네네. 사실 쪽 패션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꽤 많아요. 많죠. 그런데 이 중소기업 중에 상당수는 지금 특히 영업과 관련된 조직 쪽은 할 일이 없어요. 매장에 손님이 안 오니까 영업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지금 무급휴직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야, 이게 참 난감한 게 지금 같은 시기에 그만둘 수도 없고 무급휴직하라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참 이게 난감한 현실적으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회사에서. 그래서 원칙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70%를 지급할 여력도 없으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매출이 안 나. 예. 매출이 전년 대비 70% 하락했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무급휴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어떻게 좀 강제를 뭐 동의서를 받으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라는 그런 좀 얼버무리더라고요. 사실 노동부에서도 70%를 줘라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거기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난감. 개인의 동의를 받고 무급휴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인다라는 정도. 결국에는 법률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2차, 3차 피해까지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 제가 그 주변 대학생들에게 좀 요런 관련 질문을 좀 해봤는데 대학생들은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작은 카페에서 주 5일 근무 알바 1명 그리고 3일 근무 주말 근무 이렇게 알바 3명을 쓰고 있었대요. 근데 주 5일 근무자를 3일로 배치하고 3일 근무자를 주말로 양해를 구해서 배치를 하고 주말 근무자를 잘랐대요. 이럴 경우 내가 그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냐? 할 수 아마 그 주휴수당이 누가 나오는 누가 신고하는 그 거예요? 잘린 주말 사람. 잘린 사람. 주말 알바가 네. 그래서 본인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뭐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생활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나올 구멍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카페 장사도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난 매출이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인데 참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여기서 자꾸 편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일단은 그 해고는 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그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 해고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해고가. 근데 아까 잠깐 그 카페 커피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해고가 쉬운 사업장이 있고 해고가 어려운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기준이 근로자가 5명이 넘냐 안 넘냐예요. 5인 이상. 예, 5인 이상.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굉장히 근로자를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5인 이하 사업장, 그러니까 4인까지 네. 4인까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예외를 시켜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해고예요. 해고는 왜 어떤 걸 어떤 거를 예외를 시켜주느냐? 5인 이상 사업장은 아까처럼 그렇게 해고를 당했다고 하면은 나 해고 부당한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래라고 해서 갈 수가 있어요. 알바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하면. 써야 되잖아요. 요즘에 다.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것도 아직 대표도 포함되는 있어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더 근로자만. 근로자네. 근로자만. 네네. 예. 근데 4인 이하는 사실 노동위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영세 사업장이니까 이 정도는 보호를 해주겠다. 예. 그냥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를 웬만한 해주겠다라는 자영업자들은 다 여기 속하겠네요. 예, 그렇죠. 네. 5인 이하가 훨씬 많으시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는 민사상으로 하는 수밖에는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럼 네. 그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 해고 사유가 전혀 합당하지 않은 뭐 지금은 이제 재난 상황이라 매출이 반토막 이상이 나서 사장이 저렇게 나를 자르는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해도 이의 제기를 못 합니까?
예, 그래서 그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는데 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은 안 돼요. 어려워요.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요? 다른 방법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민사상해. 아, 예. 민사상에. 예, 근데 그게 훨씬 더 어렵죠, 사실. 네. 음. 그래서 5인 이하 사업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보호가 많이 열악합니다. 예. 영세 사업장에 있어서는. 노동법에 있어서는 뭐 그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 5인 미만을 조금 더 내려야 된다는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 또 요구도 사실 많이 있죠. 왜냐하면 오히려 더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니까 오히려. 근데 제가 네네. 알기로는 그 5인 미만 사업장, 특히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비슷할 텐데 편의점이 그래서 해고를 쉽게 해고는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 반대급부로 퇴직금이라든지 주휴수당이라든지 여태까지 지급 안 했던 이것들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편에서 이제 맞습니까? 해고된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직할 때는 사실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알바든 근로자든 음.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주휴수당도 받아야 되는 거 알고 있고 퇴직금도 알고 있고 뭐 연차수당도 다 알고 있지만 재직할 참았다가. 때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퇴사를 할 때 나 이거 못 받았다 해서 노동부로 많이 가요. 그렇게 하면 그건 다 내줘야 돼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 4인 미만의 사업주들도 다 줘라. 맞춰서 줘라. 그러니까 15시간 주 15시간만 넘으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주휴수당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돼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대한민국 노동법이 좀 근로자에 치우쳐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노동법은 그래야죠. 예. 근로기준법이니까. 당연히. 네.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뭐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또 우리 저희가 Q&A식으로 쭉쭉쭉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예.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반대로 예. 지금까지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사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너 그만둬라. 권고사직이라든지 해직을 내게 했을 때 네. 나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권고사직과 해고 두 개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 사직과 해고. 예. 권고사직은 너 사직서 쓰는 게 어때? 라는 권고예요. 권고. 말 그대로. 예, 말 그대로 권고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강압이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바로 그게 해고로 바뀌어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했을 때는 나 그러면 사직서 안 쓸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사직의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근로자가 그러면 사직서를 안 쓰면 돼요. 물론 어렵죠. 네, 상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쪽에 발령되거나 예. 책상 저쪽에 빼거나 예. 이러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결국엔 쓰라는 당근으로 뭐 위로금도 주고 뭐 그러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안 쓰면 됩니다. 안 쓰면 절대 쓰면 뭐 본인이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예. 안 쓰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해고는 일방적인 통지예요. 너 나가라는 거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해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그렇죠. 질문 주신 거죠. 예. 그럼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나 해고가 부당해. 해고 사유도 아닌 것 같고 절차도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겠어. 부당해 구제 신청하겠어. 라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인, 4인까지의 사업장에 있어서는 이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중에 하나가 권고사직은 이제 회유 위로금도 주고 몇 달치 월급을 뭐 미리 땡겨서 주고 뭐 이러지만 해고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예를 들어 그 계약서 쓸 때도 저는 그 꼼꼼하게 써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을 잘 하는 것 일을 잘 할 것 같아서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 못해요. 네네. 우리가 기대했던 퍼포먼스나 면접 때 답변을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지질 않아서 해고 통보를 했어요. 그럴 때도 부당해고입니까?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수습기간이라는 거를 많이 둬요. 네. 그래서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지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겠다. 라고 해서 그 수습기간은 업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너무 성과가 안 나왔어요. 일을 우리랑 안 맞아요. 네. 그래서 해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수습 근로자는 부당해고 국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도 회사가 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평가가 주관적이다. 예예 주관적이다, 뭐 임의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다 근데 그 체계적으로 갖추어 채용 면접할 때 그 사전에 우리는 3개월 수습 기간이 있고 그때 서로 안 맞으면 해고될 수 있다 이렇게 노티스를 줘도 네 그 평가가 없으면 그렇죠. 그게 부당해고가 예. 되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근로계약서를 서로 쓰잖아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막 뭐라 그러죠? 그 악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도 그게 법적으로 인정 못 받죠. 그렇죠. 법보다 안 좋은 그러니까 법에 미달하는 조건들은 다 무효가 돼버려요. 표준계약서에 미달되는 예. 그런 조항이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게 예. 되는 거죠. 전방적으로 불리한 것들은 그쵸, 다 계약, 그쵸. 그 조항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 질문 드렸던 거에 이어서 경력직을 채용을 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경력직을 채용하면 보통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수습 기간이 없습니다. 수습 기간이 없고 경력 기자는 경력은 바로 이제 업무에 투입이 돼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뭐 제 일은 아닙니다만 면접 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런 질문들을 녹취를 해서 혹시 나중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사항이 생겼을 때 네네. 이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야? 찍어놓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 경력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습 기간은 사실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예. 있는 걸로 알고 있긴 예. 있지만 근데 그 면접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80을 요구해. 네. 라고 했는데 80이 안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수습 기간이 끝나면은 해고 종료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를 녹취를 하고 뭐 녹화를 했다. 라고 했을 때 그 3개월 뒤에 우리 그때 약속했지? 80점인데 너 70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도 여기서 문제되는 게 그거였어요.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평가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 건가요? 이게 이게 증명을 노동자의 해야죠. 그런 그래서 지금 방금 아까 그 질문 주신 거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도대체 계속 써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회사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간제로 먼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기간제로. 기간제로 3개월이든 2개월이든 어. 그 기간제는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3개월이 끝나면 이건 해고도 아니에요. 그냥 만료 끝이에요. 그냥 자동 종료예요. 자동 기간 종료. 종료. 예예. 그러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업무 적혀서 업무 굉장히 우리랑 잘 맞네. 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규직 그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경우에는 그 피채용 되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불안한 거잖아요. 그쵸. 정규직으로 못 들어가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2년 그 기간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 이것도 또 교묘한 꼼수들이 네. 많아서 뭐. 네. 아니 근데 패션 쪽도 많지만 최근에 이제 창업하는 그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타트업들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사람입니다. 네.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고 같이 그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개발자나 뭐 이런 그 특수 직군들을 외부에서 영입을 많이 해와요. 그건 이제 연봉을 많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그 비전팔이를 하는 건데 그렇게 모셔오기까지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간 계약이 가능하지가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제가 일례로 들었던 그 사례 중에 하나는 경력 개발자를 채용을 했어요. 네. 경력 개발자를 채용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손이 부족해서 채용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코앞에 그 투자 PT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뽑았는데 이 사람이 퍼포먼스를 내지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전국 시장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제 뭐 그 끝나고 나서도 절치부심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전혀 근태도 안 되고 일도 안 하고 퍼포먼스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표가 학비 나머지 그 대학생이었는데 나머지 학비 전액을 다 주면서 제발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내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건 권고 사직이네. 어떻게 보면 권고사직이죠. 그렇죠. 네네. 그 아까 유빈 씨 얘기했던 질문. 네? 그러면 해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해고에 고용주가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방법. 아,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 대학생 네.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해고를 그런 상황이면 사실 저 같아도 해고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해고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해고 사유. 정말 우리랑 지속시키지 못하겠다. 근로관계를 종료를 해야겠다라고 할 만한 사유가 하나 있어야 되고. 혹시 그 네. 이제 뭐 채권자. 근태 뭐 너무 출근을 늦게 한다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 해고? 포함돼요. 그럼 포함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걸 거예요. 예, 예. 그건.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입니다. 아무리 누가 봐도 데리고 있는 게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 절차를 반드시 지키셔야 되세요. 그래서 해고 절차는 그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돼요. 막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부끄러운 사장님들이 거구나. 야 나가 이거 다 부당해고요. 어. 누가 봐도 사유가 명백하다라고 해도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유와 절차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근무 태만 아니면 지각이 잦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1회 2회라고 하는 걸로 사실 해고를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야 돼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 경고, 그다음에 뭐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거의 가거든요. 그 징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해고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먼 징계 길을 절차를 가셔야 지켜라. 돼요. 예. 혹시 그 해고 사유에 네. 뒷담화도 됩니까? 뒷담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은 공론화 되면은 되겠죠. 조직간에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 조직을 와해하고 네네. 구성원간에 대표의 뒷담화를 네. 공공연히 있는 자리 없는 자리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예, 예. 일단은 그 징계 결국엔 징계지 않습니까? 징계는 직장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회사가 그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뒷담화 자체가 직장 질서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적인 대화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공공연히 그런 집 뒷담화를 깐다고 하나요? 예, 뒷담화를 까고 그리고 어디서는 계속 뭐 오히려 불화를 조장하고 예, 그러니까. 예, 유언 비어를 또 퍼뜨리고 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근데 그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은 사람이 들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거 다 뭐 증명하는 녹음 거야.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되고 해고를 할 때, 네네네. 서면이라는 게 그럼 뭐 이메일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아니면 정식 문서. 공지 네네. 공고를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질문. 예. 서면은 말 그대로 이 서면이에요. 네, 이메일 종이. 이메일은 안 되고. 이메일 안 되고 카톡 안 되고 문자 안 됩니다. 형식은 필요 없고 그냥 예. 그래서 해고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해고 사유. 너 너무 뒷담화를 많이 깠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해고 시기 언제 이후로 할 거야. 라는 게 있고 절차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해고 예고라고 있어요. 네. 한 달 전에 나 너를 해고를 할 거야. 라는 건데 사실 해고 예고는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해고 예고를 하든 네. 아니면 한 달치의 임금을 주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반드시 안 했다고 해서 이게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건 아니고 해고는 서면 통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한때 이 서면 통지니까 한때 에피소드가 갑자기 한때 옛날에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그 해고 통지를 노란 봉투에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노란 봉투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받기 전에는 내가 노란 봉투를 받을까 더더더 떨고 연초에 그걸 받아든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내용물도 안 보고도 노란 봉투를 받은 그 순간 왔구나.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가 한때 있었어요. 유행했었어요. 네. 통상 이렇게 불러서 이게 주는 거예요? 불러서 주던 아니면 뭐 그 사이에 사실 근로자도 뭐 해고를 당할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뭐 면담과 그렇죠. 얘기를 했을 그렇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봉, 불러서 그 책상 주는 옛날에는 경우도 책상 위가 아니라 이게 서랍에 음. 서랍에 제일 위에 서랍에 이렇게 넣어놨대요. 그거를 그래서 명확하게 본인이 알 수 있게 줘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우리 김우성 노무사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시간이 금방 갔어요. 요거 하나는 좀 해줬으면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가 꼭 5번. 해야 할 5번, 질문들 5번이요? 딱 2개만 하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회사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그 회사의 손실은 결국에는 뭐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근데 매출액을 사실 보전할 수 있는 지원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그냥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진짜. 지원해 주는 네. 건데 그나마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원래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직원을 내보내야 되는데 직원 내보내지 말고 그냥 당분간 쉬게 해줘라. 그러면 정부가 그 임금을 좀 보전을 해줄게. 그래 이런 예. 거. 라는 게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고 그리고 각종 지원금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예, 예. 사실은 여기 지금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다 대출이에요. 대출. 네네. 코로나 긴급 지원 대출. 뭐 중소 자영업자의 긴급 대출. 네네. 결국에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이자가 아무리 싸도 갚아야 될 돈인데 그렇죠. 사실 이것보다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위기 상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네네. 그런 건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하나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요새 그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절을 많이 하세요 회사에서. 네. 그러면 많아요. 유연근무제 지원금이라고 또 따로 오. 있어요. 유형 근무제 지원금. 예, 그래서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차 출퇴근제로 해서 9 to 6가 아니라 8시에 나오든 10시에 나오든 해서 좀 사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붐비는 시간을 지금 피해서 패션은 한다라고 10시에서 하면. 5시가 제일 많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전과는 좀 다르게 일단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간접 노무비를 좀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오. 예, 요거, 예. 요거 하는 데다 다 알려줘야겠다. 그걸 예. 하면 전 직원이 해야 돼 아니면 일부 직원만 그렇게 해도 예,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도 가능은 하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에 맞춰서 시차 출퇴근 제도라든가 아니면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네. 또 많이 신청을 하게 되는 이거 거죠. 좋은 거 알아간다. 예예. 유형 근무제 지원금. 예예.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알았고요. 고용유지 지원금. 네. 저희가 사실 이 짝퉁 인터뷰 시간이 뭐 하면 할수록 모자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저희가 그 빠른 시일 내에 네. 다시 한번 그 모시겠습니다. 아 예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댁이 어디십니까? 댁은 집은 의정부입니다. 음. 네. 와, 이 정도면. 와, 이 정부에서 예. 판교. 이 정부에서 판교.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사를. 저도 잘 몰랐는데 뭐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갑자기 웨딩 사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결혼을 하셨구나. 그거를 언제 알았죠. 결혼하신 거예요?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아직 못했습니다. 원래 원래 사진만 예정일이 찍고? 예정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미뤄졌어요. 언제로? 5월로. 5월도 근데 좀 안전하진 않아요. 사실. 네. 미루실 겸좀 네. 밑으로 미루실 아니 그럼 지금은 뭐 친접살림을 차리시고? 예, 이렇게 미뤄질 줄 몰라서 네. 저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뭐 좀 덜 죄송하네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니 그리고 예, 예. 혼자 사십니다. 그거 말씀하세요. 그 유튜브 채널 그 유튜브 채널이요? 네. 예. 그래서 그 노무 이슈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름 결혼을 뭔가요? 하는 그 새하 TV라고요. 새하? 예, 새로운 새 하늘하 새하 새하? TV. 새하늘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죠? 아니요, 그 이제 예비 신부의 그쵸. 이가 원래 그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노무로 해서 같이 한 몇 개를 지금 찍고 올리고 계속 그러니까 찍으면서 세아 TV가 올라가는. 원래는 노무 상담이 아니고 네네. 라이프 스타일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세아 어. TV가. 근데 그 중에 플러스가 된 거예요. 노무 상담이. 혹시 그 신부님이 네. 뭐 하세요?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여서 진짜요? 예, 뭐 많이 행사 그런 것들 아이고, 때문에 생각보다 능력이 좀 있으신 아유. 분이요. 감사합니다. 행동하라는 왜? 저는 메이크업을 안 하고 와서. 제가 살짝 뵀는데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아, 와,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예. 패션쇼에 조금 더 품을 좀 파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우리
대학생들에게 받은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좀 2페이지를 뽑았는데 네. 하나도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어. 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아니면 일정을 좀 그거를 잡겠습니다. 저 뭐야 댓글에 남기고 그거를 답글을 달아주는 건 어때요? 네, 그건 별로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패션쇼 짝퉁 인터뷰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전 일단은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는데 좀 재밌고요. 저는 일단 재밌죠. 재밌고 예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잠깐 시계 봤는데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재밌고 저 역시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네.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뭐 그 시즌 3에 코너지기로 참여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볼게요. 네, 들어올 수 있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KH 노무 컨설팅 대표 노무사 우리 김우성 노무사님 감사드리고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도요.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유빈 씨, 네. 마무리하기 전에 전해주실 얘기가 있죠. 패션쇼 공식 메일은 패션쇼 kr@gmail이나 sports@fa쇼.co.kr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개념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패션쇼는 팟캐스트 패션쇼를 비롯해 유튜브 TV 패션쇼, 패션 매거진 미디어 패션쇼, 온라인 패션 스토어 샵 패션쇼, 구인구직 자패션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도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www.fashow.co.kr/shop fashow.kr/shop에 들어가면 다양한 디자이너 및 인디 브랜드의 상품을 볼 수 있고요. 패션과 함께 뷰티 상품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상품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미디어 패션쇼 혹은 샵 패션쇼를 검색하고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패션쇼는요 언제나 후원하는 기업이나 광고하고 싶은 개인도 좋습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저희 여기 소개해드린 메일 주소나 미디어 패션쇼에 가셔서 댓글 글 남겨주시면 빠른 답장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한 주 동안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